최대한 오시라고요. 아, 네. 끝나자마자 올게요. 혼자 가는 거 아니라 부모님이랑 같이 갈 거 아니에요. 네, 아파트 타고요. 갔다 오면은 12시면은 빨리 맞추면 그거 1시간 넘어서 올 수도 있어요. 한 번씩 되잖아요. 그냥 왔다 갔다 하는데 오래 응, 걸리는 응. 거라서. 그냥 사이드만 되고 뭐. 네, 교복 맞추는 것이 오래 안 걸려서. 그래서 한 2시간 올 것 같은데요. 2시? 1시? 제일 중요한 건 알아. 자, 이거 주말에 딴 거랑 내 거랑 먹었네. 그러면 나와. 참. 아, 이거 학교 확정 되신 거예요? 네. 등록? 일단은 다은이는 배우신 거죠? 이창수에서 뒤에 여러 가지 방정식까지 3, 4차 방정식까지 배우긴 하신 거죠, 그렇죠? 배우긴 하셨는데 그냥 처음부터 그럼 다시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당분간 아마 복습하고 방학, 그러니까 여러분 졸업하는 시즌 되면 아마 공통수학을 처음 다시 하지 않을까 싶기는 해요. 민서도 그렇고 민서는 지금 뭐까지? 아니, 저번에 할 거예요. 맞아요. 저 이상 되는 거. 일곱 시에 마치죠. 네. 7시에 마칩니다. 일단은 프린트 자체는 다음에 같이 드릴게요. 그냥 문제만 뽑아놓고 있는데 자 일단 좀 설명을 드리면 우리가 이참수를 중학교 3학년 때 이미 배웠죠, 그쵸?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정에 대한 이거에 대한 복습 부분이 좀 있기는 해요. 이차함수를 배우는 게 중학교 3학년 때 배웠던 과정에 대한 복습은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의 가장 기본적인 거 뭐예요? y는 ax 제곱이죠, 그쵸? 그러면은 a가 양수이면 어떻게 그려진다? 그렇죠. 뭐 아래로 블록으로 그려진다거나, 그렇죠? A가 음수이면 위로 블록하게 그려진다거나 이런 건 기본적인 거잖아요. 그리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뭐 있어요? A의 절대값이 한글로 쓸까요? A의 절대값이 클수록 뭐한다? Y축에 가까워진다? 보통 여기서는 폭이 좁아진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Y는 X제곱이 그려지면 Y는 2X제곱은 어떻게 그려지는 거예요? 얘보다 더 좁게 Y는 2X제곱이 되는 거고 2분의 1 X제곱은 어떻게 그려져요? X제곱보다는 좀 더 어떻게? 넓게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X의 개수를 봤을 때 X제곱의 개수에 따라서 여기 1이니까 개수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폭이 점점 뭐한다? 좁아진다. 참고로 여기서 말하는 폭이라는 건 뭐예요? 이
파이 권리예요. 그러니까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게 돼요? 얘가 점점 더 좁아지게 그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까지 배우는 게 보통 중학교 3학년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이 이제 이런 기본적인 형태를 지나고 나서 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은 평행이동이란 말은 잘 안 배웠기 때문에 표준형 꼴이 뭐로 갑니까? y는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을 갖고 많이 얘기를 하죠. 그쵸? 그쵸? 그러니까 함수함수 열어보니까 함수 자체를 보기 때문에 함수만 그리는 꼴을 보기 위해서 이런 꼴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 얘기하는 게 뭐예요? 가장 중요한 거 꼭지점의 좌표. 꼭지점의 좌표가 뭐예요? 그쵸? P, Q. 그래서 우리는 이 함수를 그릴 때 어떻게 그려져? A가 양수라고 했을 때 아래로 블록하게 그리면서 이 꼭지점의 좌표가 P, Q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를 갖고서 얘기를 하고 뭐 이런저런 그래프 그리고 뭐 여러분 문제 보면 뭐 이런 식으로 이번 작년에 시험 봤을 때 보면 뭐 x축이 있으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지는 뭐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수록 확장해서 나갔었잖아요. 그쵸? 이런 확장했었는데 그러니까 이게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복습인데 보통 이 복습 파트에 대해서는 크게 의미를 두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여러분이 당연히 배운 거고 그 얘기 뭐냐? 한번 배운 거기 때문에 얘를 더 이상 쓰기는 시험에서는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얘네들은 이미 알고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다른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아시겠어요? 참고로 여러분 2차 함수는 이 축의 방정식에 의해서 뭐가 돼요? 좌우 대칭이죠, 그쵸? 2차 함수는 이런 식으로 좌우 대칭이라는 거는 좀 기억하시면 여러분이 문제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게 중3 과정의 복습에 대한 내용이고요. 담임은 이제 여기서 하셨잖아요. 그러면은 고등학교 과정 넘어오면서 달라지는 게 뭐가 있어요? 새로운 거. 어려워요? 그렇죠. 어렵죠. 어려워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요. 뭐가 되냐면 지금 담임은 없겠지만 뭐 민선님은 갖고 있겠지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단어명을 얘기할 때.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라고 하지 않고 2차 함수만 하는 게 아니라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차 함수 파트를 배우면 뭐 교재마다 조금씩 다른데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을 묶어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방정식만 얘기할 때는 얘기를 안 했는데 2차 함수를 배우면서 2차 방정식을 얘기해요. 이게 뭐가 되냐면 이런 느낌 때문에 그래요. 방정식을 그려서 해석을 하기 시작을 하거든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파트를 넘어가서 뒤에 가서는 이런 일이 벌어져요. 방정식을 그려서 해석을 합니다. 왜냐?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식,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계산할 수 있는 식의 끝은 뭐냐면 2차라고 보시면 돼요. 이 2차까지가 인간이 계산할 수 있는 거의 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인간의 범주를 넘어가신 천재적인 분들은 몇 차까지 가능하냐면 3차까지는 계산이 가능해요. 어떤 식을 쓰더라도. 그런데 우리는 그냥 보통 2차가 끝이라고 생각을 하셔도 됩니다. 그러면은 이 4차, 3차를 넘어가는 4차부터는 해를 못 구해요. 보이시죠? 물론 해가 구해지는 몇 개의 식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식을 아무렇게나 써더라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보세요. 내가 민서 몇 반이죠? 6반이요? 그러면은 내가 1차식 3x 플러스 6은 0을 썼어. 이거 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냥 편하게 x는 많이 나오죠, 그렇죠? 다한님 몇 반이세요? 9반. 그러면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9 이거에 해. 2차식에 해. 아무렇게나 쓰여진 2차식에 해.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뭐 쓰시면 돼요? 근해 공식 쓰시면 돼요. 어쨌든 근해 공식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x는 2분의 마이너스 3 풀마 루트 70이니까 6루트 2i 뭐 이런 식으로. 아니구나, 암산 실수? 9에 30 빼 27이니까 3루트 3i 허수 단위로 나오겠지만 이렇게 나오죠. 어쨌든 뭐 할 수 있어요? 2차 방정식까지 근을 구할 수 있어요. 근데 3차식부터는 저도 근해 공식을 몰라요. 근데 근해 공식은 존재합니다, 3차식에. 근데 너무 복잡해요. 그래서 못 구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거 넘어가는 4차부터는 해를 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돼서 배우는 고등학교 1학 때 배우는 무리함수, 뭐 유리함수 배우죠. 고등학교 2학년 때 지수함수, 뭐 로그함수, 뭐 삼각함수 이런 거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우리가 계산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해를 뭐예요? 못 구해요. 해를 못 구하다 보니까 해에 대한 뭐만 느껴요? 성질만 느끼는 거예요. 아, 해가 이렇구나. 아, 그냥 이런 성질이 있구나. 미수님? 벌써 피곤해하는 표정 보여요. 그걸 학교 가서 아니에요.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에 대한 성질 정도만 가지고 와요. 못 구하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부터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은 2차 방정식까지는 구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구할 수 있는 걸 가지고서 그냥 성질을 먼저 연습을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 못 구할 수도 있으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뭐냐면 방정식을 그려서 해석한다는 거고, 그러면 2차 방정식을 그려서 나타낸 게 뭐가 되는 거예요?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차 함수랑 2차 방정식이 연결돼서 나오는 거고, 그래프를 그리는 게 자연스러워질 거예요. 지금은 따로따로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이제 점점 배우면 뭐가 되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함수로 연결이 됩니다. 단원 자체가 자연스럽게. 왜? 그려서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으니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여러분이 2차 방정식에서도 그래서 미리 연습을 했어요. 이 2차 방정식에서 지금 배운 지 조금 되셨죠? 배운 지 좀 되셨는데 2차 방정식 지금 최근에 한 내서 같은 경우에 우리가 2차 방정식 하면서 실제로 근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까? 아니요. 근을 구하는 경우는 당연히 줄어들어요, 2차 방정식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근을 구하는 게 아니라 뭐를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의 성질만 가져다 쓰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냥 한 근이 알파일 때, 또는 두 근이 알파 베타일 때, 두 근의 합.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게 뭐예요? 근의 성질에서 가장 대표적인 게 근과 개수의 관계. 이거죠. 다하니 이거의 두 근이 알파 베타이면 어떤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 베타면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그렇죠. A분의 B인 거고. 그렇죠. 두 근의 곱은 A분의 C. 그렇죠. 와, 잘하시네요. 잘하시네요. 그냥 이런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 뭐예요? 우리가 지금 알파랑 베타를 궁금해합니까? 그냥 알파 베타의 뭐만 구하는 거예요? 성질만 갖다 쓰는 거죠. 그냥 두 근의 합이 얼마인지, 두 근의 곱이 얼마인지 이 성질만 쓰겠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2차 함수로 넘어가는 것도 뭐냐면 근을 구하겠다는 생각을 무조건 하긴
하지만 근을 구하는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대체로 뭐냐면 성질적인 부분을 좀 더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리는 거예요. 성질적인 부분. 그래서 방정식과 함수가 좀 개념적으로는 좀 다르기는 하지만 함수와 방정식을 붙여서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2차 함수를 통해서 2차 방정식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니까 또는 방정식의 그래프를 그린 게 함수니까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예가 얘의 두근이 뭐예요? 얘의 두근. 인수분해하면 왜 이렇게 서로 눈치 싸움을 하시죠? x 플러스 2랑 x 마사는 0이니까 두근 x는 뭐랑 뭐? x는 마이너스 2거나 x는 4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게 2차 방정식의 두근이란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2차 함수는 뭐예요? 함수는 y는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 2차 함수의 x절편 2차 함수 x절편 x절편 어떻게 구합니까? x절편 어떻게 구해요? x절편이 뭐예요? x축 y축이 있으면 2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그려질 때 x축과의 교점을 x절편이라고 하는 거죠, 그쵸? 그쵸? x축과의 교점을 x절편이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교점, 두 점의 교점이 생기는데 이 교점의 좌표 중에서 우리 뭐를 알 수 있어요? y좌표가 얼마예요? 0이라는 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왜냐면 x축 위에 있으니까 이 점의 y좌표가 뭐예요? 0인 거죠. 이 점도 당연히 x축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얼마예요? 0인 거예요. 그러면 y좌표가 0일 때 무슨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x값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쵸? 그러니까 x절편 그러면 y가 얼마일 때? y가 0인 그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y에다가 0일 때니까 그냥 y가 0일 때 x가 얼마예요? 이게 되는 거고 y에다 0을 집어넣는 순간 이렇게 식이 세워지면서 얘는 하나에 뭐가 되는 겁니까? 2차 방정식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여기에서 말했던 2차 방정식이랑 동일한 식이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수가 상황에 따라서 방정식이 될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방정식의 그래프를 이렇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안 배우지만 나중에 어떤 일을 하냐면 고등학교 2학년 사익각정리라는 걸 배워요. 사익각정리 왜 그러냐면 우리가 x값을 못 찾아. 못 찾으니까 그래프가 대충 이런 식으로 그려지게 되면 이 교점의 x좌표 알파가 얼마인지 못 찾으니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방정식이 해줘. 그쵸?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지면 x축과 만나는 점 이 x절편이 뭐가 되는 거고요? 2차 방정식의 해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방정식의 해가 뭔지는 모르지만 0하고 1 사이에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이해가 못해요. 진짜 이게 성질적인 것만 얘기하는 거예요. 해가 뭔지를 모르지만 1하고 2 사이에 해가 있다는 건 알아요.
진짜 그 얘기를 해요. 문제에서. 시험에서 나와요. 사익각동이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해가 뭐랑 뭐 사이에 있다. 자, 이 정도만이라도 알아도 된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구할 수 있는 한계를 넘어서니까.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그래프 그려서 보는 거예요. 근데 그 그래프 어떻게 그리냐고 하고요. y는 x제곱이 아니라 이차함수가 기본적으로 x축과 만나는 점, x절편을 구하려고 봤더니 x가 만나는 점에 y절편은 0이고 그럼 y가 0일 때 x값을 구하면 되겠네 이거죠. 그쵸? 그래서 y 0을 넣는 순간 뭐가 된다? 2차 방정식이 된다. 그러니까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은 상황에 따라 서로 연계될 수밖에 없다 이거죠.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묶여서 나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배울 때도 약간 비슷하게 배우실 거예요. 처음에는 2차 방정식을 배우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를 배우고 끊어서 배우는 편인데 점점 어떻게 되면 얘네들의 경계가 흐트러져요. 그래서 그냥 합쳐져요. 그래서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같이 가고요. 이제부터 여러분이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3차 고차를 제외하고 나서 2학기부터는 뭐냐면 이런 편이 없어요. 그냥 무슨 함수 무슨 함수 이렇게 끝나요. 보통은 그냥 식이랑 함수 바로 나와요. 방정식 개념 없이. 물론 방정식 개념이 같이 나가긴 하는데 함수 그래프로 되게 좀 빨리 넘어가는 편이에요. 그래서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많이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연습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시기에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트부터의 목표가 뭐냐면 그래프를 그리고 해석을 하기 시작하는 파트거든요. 이거의 기초를 다지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파트까지 아직까지는 여러분이 2차 방정식이나 이런 게 편하기 때문에 그냥 웬만해서는 그냥 연산으로 계산이 되기는 해요. 지금 파트까지는 그냥 단순 연산으로 가는 파트가 많거든요. 단순 연산으로 가는 파트가 많은데 여러분이 실력을 올리고 싶으면 연산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프를 먼저 이해하시려고 하셔야지. 그래야지 쉬워요. 이게 나중을 생각하시면 그래프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를 좀 더 올리셔야 돼요. 이거는 그냥 미리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되면 진짜 여러분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시험 봤는데 고등학교 때 시험 볼 때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래프 그려야 돼요.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그래프를 보셔야 돼요. 맨날 얘기를 했어요. 지금 고2 애들 시험 봤는데 능국고 시험 봤는데 죄다 그래프 그려가지고서 그래프 설명하면서 얘기를 했거든요.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이런 상황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식으로 푸는 게 불가능한 건 아닌데 식으로 푸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어떤 그래프적인 해석을 할 수 있으면 되게 많은 것들이 편해집니다. 그러니까 연산에서 그래프적인 해석을 우선적으로 가지고 하시는 연습을 조금은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래서 이런 거구나. 이래서 이런 거구나 라는 식으로 조금씩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으로 보는 게 얘가 이렇게 그려졌어요. 추가적인 설명을 할 겁니다. 미리 말씀드리고 2차 함수 y는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이렇게 그려졌어요. 자, 그러면 이 그래프를 보고 ax제곱 더하기 bx 플러스 c는
해는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요, 방정식의 그래프를 보고 이 방정식의 해의 성질 이런 걸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프, 이참수의 그래프, 이게 이참수의 그래프잖아요. 이참수의 그래프를 보고 2차 방정식으로 연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얘는 뭐예요? 해석 맞아요. 다은님이 말한 것처럼 이거 딱 보면 뭐예요? y가 0일 때 구한 거잖아요. 이거죠, 그쵸? 그러면 이 이참수에서 y가 0이라는 건 뭐예요? y 좌표가 0인 점 이거예요. y가 0일 때 y 좌표가 0인 점 그거에 무슨 좌표? x 좌표를 해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돼요. y 좌표가 0인 점에 x 좌표를 해로 만든다고 해석을 하거든요. y 좌표 하는 것처럼. 그러면 이 함수 위에서 y 좌표가 0인 점 있어요, 없어요? 이 x축이 뭐예요? y가 0인 애들을 모아놓은 거거든요. x축에 있는 모든 점들이 y 좌표 전부 다 얼마로 똑같아요? 0으로 같아요. 그러니까 x축 그러면 y가 0인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y는 0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천천히 다시 설명하면 y는 0 그러면요 y 좌표가 0인 점들의 모임인 거예요. 실제 이름이에요. y는요 x축 y는요 y 좌표가 0인 애들을 모아둔 거예요. 그러면 y 좌표가 0인 애들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함수 위에 중에서 y 좌표가 0인 건 존재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점이 존재하지 않는다? 아, 해는 어떤 성질을 갖는다? 아, 그럼 얘는 실근을 갖지 않는다는 거죠. 함수가 이렇게 그려져요. 이 차방정식의 해는 어떻게 그려요? 당연히 얘기했듯이 y가 0일 때잖아요. y 좌표가 0이죠. 이렇게 되면 y 좌표가 0이죠. 이 포물선 위의 점 중에서 y 좌표가 0인 거는 하나, 두 개 있죠. 그러니까 이때 뭐가 되는 거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이에요. 이렇게 접하면 y 좌표가 0인 점은 이렇게 하나죠. 그쵸? 그러면 얘는 뭐가 되는 거야? y 좌표 점이 하나가 서로 다른 한 실근이 되는 거고 이건 다른 말로 뭐가 나요? 겹쳐지는 걸로 중분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접할 때 중분이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거 뭐예요? 중분을 가질 때 성질이 뭐예요? 한 변식이 얼마다? 0이다 이렇게 되죠. 그쵸? 그래서 자연스럽게 판별식까지 유도를 해요. 근데 기본적인 개념은 이런 식으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고 그걸 방정식과 연계해서 생각을 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함수 자체, 물론 함수 자체를 보는 내용도 있습니다. 함수 자체를 보는 내용도 있는데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함수와 방정식의 경계가 점점점 무너지는 상태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거를 목적으로 계산을 해 나갈 겁니다. 물론 처음 내용은 좀 복습적인 개념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은 문제, 여러분이 배웠던 거 복습 형태로 지금은 그냥 큰 틀에서 이러이러한 걸 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필수 1번. 여러분 배웠던 거 좀 복습하도록 할게요. 자, y는 2x제곱. 얘를 x축 방향으로 1만큼,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면 식 어떻게 써집니까? y는 2하고 x축 방향으로 1만큼 하면 여러분 어떤 식 생겼어요? x 대신에 뭘 쓰는 거예요? x 마이너스죠, 그쵸? y축 방향으로 a만큼 그러면 어떻게 돼요? y 대신에 y 마이너스 a를 쓰는 거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이 평행 이동에 대한 이렇게 식 쓰는 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1학년 2학기 중간고사에서 나옵니다. 네, 2학기 중간고사에 평행 이동에 대한 단원이 있어요. 도형의 평행 이동이라고 배워요. 그때 좀 디테일하게 얘기하는데 지금은 여러분들한테 이걸 디테일하게 얘기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보통은 외우라라고 못해요. 왜냐면 왜 x-1이 돼요? 1만큼인데 왜 x-1이 돼요? 왜 a만큼인데 마이너스 a만큼이 돼요? 이 얘기를 그때 가면 도형적으로 설명을 해요. 좌표를 그려놓고 어떤 식이라는 걸 계산을 하고, 근데 지금은 그런 게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은 그냥 외우셔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y-a, y를 y-a로 이하고 x를 뭐로? x-1로 그냥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y 대신에 y-a, x 대신에 x-, 이런 식으로 식을 쓰게 되고, 얘를 좀 더 정리해서 y는으로 쓰면 어떻게 돼요? y는이 x-1의 제곱 플러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이 평행했더니 얘가 뭐를 지나더라? 2,4를 지나더라. x에다 2, y에다 4를 대입했을 때 식이 성립하더라. 그래서 4는 2 플러스 a. 그래서 a가 얼마?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참수식이 완성이 되죠. y는 2x-1 제곱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고, 이 평행이동한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와 축의 반점식, 그냥 얘는 그래프 그리는 걸 습관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아래로 볼록하게 그려지면서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5,5가 되는 거예요. 1,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축의 방정식이라는 건 뭐예요? 이 함수의 그래프를 뭐하냐? 나누는, 대칭을 만드는 대칭축을 얘기하는 거죠. 축의 방정식. x는 1에 대해서. 왜? 5,5를 지나요. 1,2를 지나면서 x축의 수직이잖아요. x축의 수직이라는 건 뭐예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놈들의 x좌표는 전부 다 동일하다. 그러니까 이 직선 위에 있는 성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x좌표가 1인 점들을 모아놓은 직선이에요. 라는 뜻으로 x는 1 이렇게 쓰죠. 축의 방정식 뭐가 된다? x는 1이 된다. 그래서 꼭지점의 좌표 p는 1, q는 2, 그리고 축의 방정식 x는 k니까 k는 1. 그래서 얘네 다 더하면 4. 이거는 그냥 중간급 때 과정을 배우는 거, 복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앞부분은 자, 유리 1-1번, 1-1번, 6-6 풉니다. 참고로 다 알리는 거기 답이 보일 텐데 살짝 눈 가리고 보시면 돼요. 풀이 과정 보겠습니다.
이게 중학교식 해석이 있고 고등학교 해석이 있는데 이제 고등학교 해석으로 가면 이 함수 y는 fx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 해석을 먼저 하는 표현이에요. 그죠? fx가 0이 되는 그는 이걸 먼저 고민하거든요. fx가 0이 되는 근데 이 fx는 0의 의미가 뭐예요? 이제 여러분한테 이제 조금씩 설명을 드릴 게 뭐냐면 이런 식으로 이제 fx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죠. 그쵸? fx는 0이라는 방정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지금까지는 그렇죠? 지금 요 파트까지는 이 얘기를 하다 말다 하는데 뒤에 가면은 무조건 말하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냐? 이 방정식을 함수로 봐버리거든요. 이 방정식을 함수로 봐버려요. 그러니까 fx는 0의 근은 그러면 이 방정식을 함수로 생각해서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x좌표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해석을 해버립니다. 방정식이랑 함수랑 연계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fx는 0의 근은이라고 해석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이렇게 근이 주어지면 방정식 때 fx와 y는 0의 교점의 x좌표는 해석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얘가 y는 fx고 이렇게 그려지는 이 x축이 뭐예요? 이 x축이 y는 0인 거죠. y가 0인 정도로 좌표, 그쵸? 그러면은 y는 fx와 y는 0의 교점의 x좌표는 뭐랑 뭐예요?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이렇게 되죠, 그쵸? 이게 방정식의 근은으로 해석이 돼서 두 근이 마이너스 루트 2와 루트 2네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의 두 근이 마이너스 2랑 루트 2라 그러면 우리는 식을 어떻게 세웁니까? fx를 마이너스 2와 2를 근으로 갖는다? 인수정리에서 x 플러스 루트 2와 x 마이너스 루트 2를 쓰는 거예요. 최고차익에서 모르니까 a. 그러면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fx는 a x제곱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이 그래프를 봤더니 또 뭐가 있어요? 얘가 5,5를 지나요. 0,1을 지나죠. x가 0이니까 y가 얼마여야 돼요? 2여야 돼요. 그러니까 0,1을 지나니까 a가 얼마? 마일.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다까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물론 이거를 다른 식으로 해석하는 게 뭐예요? 꼭지점을 먼저 보는 경우도 있어요. 꼭지점을 먼저 봐서 y는 ax제곱 플러스 2라고 놓고 걔가 5,5를 지나요? 루트 2,0 지나잖아요. 그래서 루트 2,0을 대입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게 좀 섞인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는 이렇게 되니까 지금 뭐가 나와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가 돼서 a는 마이너스 1인 거고요. 그쵸? 그리고 얼마만큼 평이 구한 거예요? q만큼 평이 되는데 q가 얼마인 거? 2인 거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밑에 거
잠깐 쉴 테니까요. 자, 밑에 거. 자, 여기 보시면 그게 아니에요. x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을 했다 그러면 뭐 한다면 x를 x-a로 바꾸시는 거예요. 이거는 정해진 거거든요. 그 이유는 솔직히 지금 설명드리기 어려워요. 근데 그냥 이렇게 배워요. 자세한 거. 그러니까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했다 그러면 얘는 어떻게 써지는 거예요? y를 뭐로 바꿨어요? y-b로 바꿔 쓰시는 거예요. 그냥 이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근데 이거를 왜라고 설명을 하면 이 설명은 2학기 과정에 설명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지금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 식에서 얘를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네요. 그러니까 y를 y-b로 바꿔 쓰고 a를 x-a로 바꿔 쓰고 그거밖에 할 수가 없어요. 평행 이동한다. y를 뭐로 바꿨어요? y-b. 그러니까 y-b는 그냥 이 y 바뀌는 거예요. 바꿨습니다. y-b. x를 뭐로 바꿨습니다고요? x-1. 그러니까 x-1. 근데 뭐 제곱은 안 나와요. 이렇게. 저기요? 이거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전개해보시면 y-b는 그러니까 이거 전개, 이게 완전 조금씩 전개. y-b는 그대로 쓰고 x-a의 제곱을 전개해보면 x제곱. 그쵸? 잘하시네요. 플러스 a제곱. 그러면은 마이너스가 넘겨서 y는 그때 그게 얘와 뭐 한다고요? 겹쳐진다. 겹쳐진다는 무슨 뜻이에요? 일치한다. 그러니까 a가 얼마이고 얘랑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고 a가 마이고 b는 a제곱 플러스 b란 상수함 마이너스랑 같아야 돼요. 근데 a가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빨리 쉬었다 하도록 할게요.
피곤하신가 봐요. 선생님도 그렇고 오늘 좀 피곤하신 날인가요? 아니요. 그러면 이거는 보충 풀어야 되는데 수원은 왜 가요? 수원이요. 워크숍 가요. 알겠어. 보충 언제 하니? 자, 그래서 2번도 중학교 과정 아마 2번까지가 이제 중학교 과정에 대한 이야기가 마지막이 되는 건데 복습에 대한 아마 마지막이 될 거예요. 이것도 많이 했던 거라서 1번 같은 경우에는 꼭지점의 좌표가 5,5고 마이너스 1,1이고 y 절편은 2이다. 그러니까 2차 함수가 이렇게 그려지는데 꼭지점이 1,1이고 y 절편이 뭐예요? x가 0일 때 값이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x축과 뭐에서 만난다? 0,2에서 만난다 이거거든요. 그러면은 중학교 과정의 마지막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면 꼭지점을 쓰는 거는 보통 중학교 과정이에요. 꼭지점을 사용하는 건 중학교 과정이고 고등학교 과정에서는 꼭지점의 얘기가 많이 줄어들거든요. 근데 여기까지는 보통 꼭지점을 써요. 그러면은 꼭지점의 좌표가 1,-1이면 우리 이런 식으로 x-p의 제곱 플러스 q의 꼴을 쓰고요. 그쵸? 꼭지점의 좌표는 얘가 무슨 뜻을 의미해요? 꼭지점의 좌표가 p, q 이렇게 읽잖아요. 그쵸? 그래서 식이 y는 a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근데 얘의 y절편이 2다라는 건 뭐예요? 0,1을 지난다 이거죠. 그쵸? 그러니까 얘가 0,1을 지난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x랑 y에다가 0이랑 2를 대입하면 2는 0 들어가면 a-1 그래서 a가 얼마? 3 a가 3이니까 2차 함수식이 y는 3 x-1의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고 얘를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꼴로 바꾸라고 했으니까 전개해서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2까지 이걸 빠르게 정리했어요.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게 기본적으로 중학교 과정. 근데 이제 고등학교 과정은 이게 앞에서도 나왔었는데 고등학교 과정은 뭘 얘기를 주로 하냐면 2차 방정식이라고 했잖아요. 그쵸? 2차 함수가 2차 방정식이니까 방정식과의 연계를 좀 더 신경을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x축과의 교점 그러니까 얘가 이런 식으로 x축과 만나는데 그 만나는 점이 5,5에서 만난다? 1,0이랑 2,0에서 만난다. 보통 이게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나오는 형태예요. 그러면 y는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그러니까 c와 이거 어떻게 보는 거예요? 이 x축 y는 0이라고 해석을 하죠. 그쵸? x축으로 할 때 y는 0에 교점이 뭐랑 뭐다? 1과 2다. 교점의 x좌표가 1하고 2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었습니까? 그럼 이거를 함수에서 그래프와 그래프의 교점인데 얘를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로 바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방정식으로 바꾸어서 생각을 한다. 자연스럽게 함수와 방정식이 연계되는 거 이런 거거든요.
함수의 그래프를 보고 걔를 방정식으로 바꿔 생각하는 거야. 나중에 되면 이제 방정식을 함수로 볼 때도 있는 거고요. 그러면 방정식으로 바꿔서 보면 뭐 어떻게 돼요? 얘네 둘이 만나는 거잖아요. 같다라고 놓죠, 그쵸? 그래서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의 두 근이 1과 2가 되는 거고, 그러면은 1과 2를 두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을 어떻게 했습니까? x 마일 x 마이는 0, 보통 이렇게 쓰죠, 그쵸? 왜? 1일 때 0, 2 넣어도 0 나오면 되니까. 대신 최고 차이에서 모르니까 a라는 표현을 남겨놓는 거고.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이 참수의 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가 이 참수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y는 이 참수는 그러면 a x-1 x-2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니까 함수를 잠시 방정식으로 생각해서 문제를 풀고 대신 함수와의 연계가 왔다 갔다가 좀 더 부드러워야 된다. 근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게 뭐예요? 얘 y를 표현 얼마다? 4다. y를 표현이 4라는 거는 x가 0일 때 y는 4. 즉 0,4를 지난다라고 해석을 하고, 여기다 대입하면 4는 a 곱하기 y 곱하기 마이너스 2가 돼서 4는 2a. a가 얼마? b. a에다 2를 집어넣어서 함수식을 완성을 하면 잘 읽었네요. 어떻게 돼요? y는 2 x 마일 x 마일. 이게 끝인 거예요. 보통은 전개를 하셔도 되는데 전개하지 않은 상태로 껍질을 해서 상관은 없습니다. 아시겠어요? 꼭 여기서는 전개가 되어 있는데 굳이 전개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 방정식으로 만들면 되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이런 형태를 더 좋아하기도 하고, 나중에 이런 형태 많이 쓰기 때문에 그래서 굳이 전개를 안 하셔도 되기는 해요. 자, 그래서 유제 3번, 6-3번 해봅니다. 그게 0,3을 지나요. 전체만 해주면 좋겠네요. 아니요, 꼭지점이 아니라 x축과의 교점이 마이너스 2랑 3이니까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도 0, 3 넣었을 때도 0 이렇게 되는 거죠.
y차고 하고 x 플러스 1 거기까지 맞았어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고 x에다 1을 집어넣어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0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식을 쓰는 거예요. 왜냐면 y, x절편이라는 거는 y가 0이 되게 되는 값이거든요. 그러면 3 집어넣어도 0이 돼야 돼. 그럼 뒤에는 어떤 식으로 했어요? x가 3일 때도 0이 돼야 되니까. 그렇게 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식을 거의 다 만들었고 a만 찾으면 되죠. 그래서 a를 찾으라고 하는 게 뭐예요? 그러면 4,10을 지나요. x가 4일 때 y까지 10이 나와요. 전개하셔도 되고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요. 저는 굳이 뭐 구분은 안 하는 편이긴 해요. 그냥 A에다 2만 쓰셔서 그냥 그렇게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것도 큰 의미를 갖고 있는 거라서. 이제 전개까지 원하면 전개까지 쓸까 답에서 전개까지 원하면 전개까지 하시는 것도 맞는데 굳이 전개를 안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저는 거기까지는 허용을 하는 편이라 전개가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니고. 자, 여기까지 솔직히 중학교 과정의 반복에다가 약간 중학교 과정에서도 어차피 x축까지 교정을 했었거든요. 그냥 대략 얘기한 거고. 자, 필수 3에서부터 이제 여러분이 배우는 새로운 얘기를 합니다. 뭘 얘기하냐? 이참수와 x축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얘기해요. 여기부터는 이제 좀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필수 이제 3부터 얘기하는 거는 이참수와 x축의 위치 관계. 자, 위치 관계라는 건요. 어느 단원에서 얘기하든 여러분이 위치 관계를 배우게 되면 두 그래프의 교점 이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는 건 모든 도형의 위치 관계는 다 똑같아요. 어떤 두 그래프의 교점을 가지고 위치 관계를 얘기를 해요. 근데 표현이 대부분 여러 가지지만 보통 이제 두 그래프의 교점 중에서도 가장 많이 표현하는 게 교점의 개수를 보통 기준으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 개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특정 상황을 조금 표현하는 편이에요. 네, 기본적으로는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상황을 보면 이 참수가 아래로 블록이니까 이런 식으로 이 참수가 그려지겠죠, 그렇죠? 그리고 x축은 어떻게 돼요? 가로 방향으로 일자로 그려지죠, 그렇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맞지 않습니까? 또 다른 경우는 어떨 수가 있냐면 이 참수 이렇게 있는데 x축이 이렇게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이런 식 참수가 있으면 이런 식으로 x축이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크게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구분하면 세 가지로 구분이 되죠, 그렇죠? 자, 이때 교점 몇 개? 그치? 교점이 이때는 2개, 이때는 1개, 이때는 0개. 진짜 딱 이 상황이에요. 우리가 그냥 위치 관계를 얘기할 때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그래프 세 가지를 나누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니까 위치 관계라는 건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그냥 그래프의 형태를 나누는 거. 이거고.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냐? 교점이 2개 그러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그냥 이렇게 얘기해요. 그냥.
교점 두 개? 두 점에서 만나는 거잖아요. 그쵸? 근데 만나는 점이 두 개인데 서로 다른 점이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교점이 한 개일 때는 말 그대로 그냥 한 점에서 만난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그쵸? 근데 한 점에서 만나는데 이런 식으로 어떤 이차함수를 스치듯이 지나가면서 만날 때,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날 때를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 접한다라고 얘기할 때도 있어요. 한 점에서 만나는 거를 접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한 점에서 만나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요, 접해요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초점이 연계일 때는 얘네들이 만나요, 안 만나요? 만나지 않죠. 그러니까 그냥 만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 상황들을 우리가 이제 연산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두 그래프가 만나냐 만나지 않느냐. 그래서 이 상황을 구하는데 말 그대로 함수를 그려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어떻게 푸냐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립니다. 그러니까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과 x축의 위치 관계 이걸 물어보면 우리는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를 그려요. 그려서 판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프 그리면 어떻게 돼요? 그래프 그리면 당연히 뭐 구해야 돼요? 꼭지점 구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얘 완전적으로 만들어서 보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고요. 꼭지점이 어떻게 그려져요? 아래로 올라가면서 여기 5,5, 1,i가 됩니다. 그러면은 x축은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런 식으로 x축이 오겠죠? y좌표가 음수니까 x축보다 아래쪽에 있겠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그려서 교점의 개수가 몇 개? 두 개인 걸 판단을 해요. 근데 이런 식으로 매번 그래프를 그리는 게 힘들고 상황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상황을 뭐로 해석을 하냐? 그래프로 보는 게 아니라 방정식으로 해석을 하자라고 되는 거예요. 이런 목적이 생겨요. 굳이 이거를 매번 그려서 확인하는 것보다 방정식 개념을 쓰면 좀 더 편하지 않냐가 된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는 것보다. 정석은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꼭지점의 좌표 구하고 x축과 위치 관계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그러면 방정식 개념을 보자. 그러면 다시 아까 얘기했던 걸 넘어와요. x축 그러면 얼마예요? y가 0일 때도 그쵸? 그러니까 이 문제는 y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y는 0의 교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왜? 위치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니까? 두 그래프의 교점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y는 a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과 y는 0의 교점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교점 어떻게 해요? 같다고 놓고 푸죠. 그러니까 얘를 같다고 놓으면 그냥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은 0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교점이 뭐로 바뀌어요? 실근이 되는 거예요. 이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는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실근의 개수를 뭘 갖고 판단하기로 했어요? 판별식 D를 갖고 얘기를 하기로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 되는 거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 판별식을 써버리는 거예요. 판별식 짝수 쓸 수 있으니까 D 바이 4 쓰면 1 플러스 1에서 얼마? 2
0보다 어때요? 크죠? 그러니까 0보다 크니까 서로 다른 두 식을 갖네? 그 얘기 뭐예요? 얘네들의 교점이 몇 개 생긴다? 2개 생긴다. 이렇게 된 함수와 이렇게 된 게 서로 다른 몇 개의 교점을 갖는다? 2개의 교점을 갖는다고 해석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가 되겠죠. 그래서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데 얘네들을 전부 다 뭐로 해석을 바꾼다고요? 방정식으로 해석을 바꿔서 판별식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교점이 2개이려면 판별식이 0보다 어떠면 돼요? 크면 되는 거예요. 접하려면 한 점에서 만나는 거니까 판별식이 0이면 되는 거고요. 얘는 만나지 않으면 뭐예요? 교점이 없는 거죠. 실근이 같지 않는 거예요. 서로 다른 두어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거예요. 이거예요. 근데 이거를 쓰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판별식을 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 왜 우리는 방정식으로 연계를 하느냐? 이런 식으로 보통 이차함수 쓰잖아요. 여러분이 판별식을 안 쓰신다면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만드세요. 이건 제가 좀 빠르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완전 제곱식이 되거든요.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시고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2a분의 b,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 y좌표가 0보다 크면 x축이 어디 있는 거예요? 얘보다 아래쪽에 있겠죠. 0보다 작으면 x축이 위에 있겠죠. 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얘 부호를 보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즉 여러분은 정확하게 하면 마이너스 4a분의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냐 작냐를 보는 거거든요. 근데 얘가 서로 다른 x축과 두 점에서 이렇게 만나려면 이 y좌표가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되죠. 그러면 계산을 위해서 양변에 뭘 곱해주면 마이너스 4a를 곱해주면 약분이 사라지면서 뭐가 나와요? b제곱 마이너스 4ac가 음수 곱했으니까 부등호만큼 연기 나오죠. 그러니까 내가 꼭지점을 보려고 봤더니 결국 못 보는 거랑 똑같다? 판별식 보는 거랑 똑같다라는 해석이 돼요. 그래서 굳이 이 그래프를 구분해야 되냐? 여러분 이거 이런 식으로 메모 바꾸는 거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뭐만 가져가는 거예요? 결과만 가져갑니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요. 그래서 판별식을 안 쓰게 되면 아까 처음 얘기했듯이 여러분은 이런 식으로 꼭지점의 좌표를 다 구하셔야 돼요. 근데 그게 너무 귀찮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한다? 판별식으로 깔끔하게 정리를 한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문제로 넘어가서 한번 봐드리면 y는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거의 그래프와 x축의 위치 관계가 다음과 같을 때 상수 k의 값 또는 k 값의 범위를 구하는데, 자,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기 위한 k 값의 범위 이거예요. 자, 얘를 풀 때요, 그건 진짜 이것도 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내가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다. 그래프를 그려서 보겠다 라고 하시면 얘를 실제로 완전 제곱식을 만드시는 거예요. 이게 생각보다 완전 제곱식이 아니라 쉬운 형태거든요. x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로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됩니다. 그러면 이 앞부분이 x 플러스 k의 제곱이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얘는 꼭지점의 좌표가 5,5인 마이너스 k, 마이너스 k 플러스 2 이참수고요. 아래로 블록하면서 여기가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돼요. 되었어요? 자, x축이랑 어떻게 된다고요?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야 돼요. 그러면은 x축의 위치가 여기 있어야 될까요? 이렇게 접해야 될까요? 위에 있어야 될까요? x축의 위치가 더 위에 있어야겠죠. 이게 x축이란 말이에요. 근데 x축은 뭐예요? y가 0을 얘기하죠. 자, 꼭지점이 x축보다 아래쪽에 있다는 건 이 y좌표인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어떻다? 작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넘기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k는 2보다 커요. 이렇게 해석을 해요. 이게 실제로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거고요. 2차 함수를 벗어나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2차 함수를 제외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실제로. 그래서 이 해석도 아시는 게 좋아요. 2차 함수를 제외하면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근데 2차 함수에 한해서는 그래프를 그린다기보다는 그냥 뭐를 이용해서 판별식을 이용해서 푸는 게 좀 더 편하다 보니까 판별식을 많이 유도하죠. 그러니까 얘가 x축과 만나는 거니까 얘와 y는 0의 교점의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해석을 하는 거고요. 위치 관계는 뭘 얘기하는 거다? 교점의 개수를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 교점의 개수니까 얘네들을 같다라고 놓고 이거의 실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다. 이렇게 하는 게 판별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함수를 함수 그 자체로 해석을 한 거고요. 이거는 뭐 하는 거예요? 함수를 방정식과 연계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때 실근의 개수 우리가 어떻게 보여요? 판별 쓰는 거죠. 근데 얘가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나니까 얘가 뭐 해야 된다? 실근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되는 거고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다는 건 판별식 D 얘 짝수가 안 나가니까 D-4가 되겠죠. K제곱 마이너스 바로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가 0보다 어떻다? 크면 된다. K제곱 K제곱 사라지면서 K-2가 0보다 크다. 그러니까 K는 2보다 크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선택지가 되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리려면 이런 식으로 완전 정식으로 만들고 꼭지점의 좌표를 구하고 그래프를 그려놓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이것보다는 2차 방정식에 한해서는 그냥 판별식 식 세워놓고 얘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되네로 해석을 하는 게 훨씬 편하다. 그래서 2차 방정식 한해서는 판별식을 쓴다. 단 여러분이 이것만 하는 거는 2차에 한해서고 그 이후에는 다 뭐한다? 얘로 할 거다라는 건 알고 계셔야 돼요. 나중에는 다 저쪽 방식으로 갑니다. 지금에 한해서는 그냥 이쪽이 가능하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 접한다. 얘는 방정식으로 가면 중근인 거고요. 판별식이 얼마인 거예요? 0인 거죠. 그쵸? 얘는 판별식 0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D-4가 K제곱 마이너스 K제곱 마이너스 K 플러스 2인데 이게 얼마다? 0이다. 없어지고 K-2가 0이다. K는 얼마다? 2다. 이렇게 돼요. 세 번째, 만나지 않는다. 얘는 어떻게 해석을 한다? 서로 다른 두 허근으로 해석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D-4 이게 빨리 계산하면 K-2죠? 이거 계속 계산하니까 바로 쓸게요. K-2가 0보다 어떻다? 작다.
그러니까 K가 2보다 작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자, 6-4번, 6-5번 풉니다. 일단 여기서 x축과 만난다는 걸 2차 방정식 배우셨잖아요. 2차 방정식에서 실근을 갖는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이에요. 2차 방정식의 실근을 갖기 위한 조건. 판별식이. 그러니까 실근을 갖는 건 크거나 같다. 한번 해보시겠어요? 판별식 써보시겠어요? 굳이 꼭 짝수를 안 쓰셔도 되기는 해요. 짝수를 쓰실 거면 여기다 써드릴게요. 자, 짝수 공식은 저는 이렇게 쓰거든요. 2분의 b를 제곱한 다음에 거기서 그냥 ac를 빼시면 돼요. 뭐가 a, b인지는 알죠? 여기 앞에 개수가 a, b, c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b를 2로 나눈 거의 제곱. 이거 빼기 ac. 그게 0보다? 그건 아니다. 그러면 a는 부등식 풀어주면 a는 그렇죠. a는 1보다 작다. 밑에 얘는 내가 x축과 만나지 않는다. 이거는 뭐예요? x축과 만나지 않는 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다.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판별식 써보면 그거의 제곱. 제곱 마이너스 ac. 이 0보다 그냥 같을 필요 없어. 같은 건 실분 가릴 때, 중분 가릴 때 그냥 작다. 이렇게 빠르게 풀어보면
이거 푼 건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 두 개가 합쳐지면 아마 다은님은 여기까지는 살짝 배우신 거죠? 이 느낌까지는 이렇게 x축이 있으면 첫 번째 조건은 뭐예요? a가 1보다 어때야 돼요? 1보다는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렇게 그려지고요. 그렇죠? 두 번째 조건이 뭐예요? 2분의 1보다는 크다니까 2분의 1보다는 크니까 이런 식으로 그렸을 때 얘네들을 공통 겹치는 부분 그래서 2분의 1보다는 크고 있는 요거까지는 하지 않은 거 아니세요? 이렇게 쓰시면 돼요. 밑에 식 여기 보면은 식이 조금 이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식을 정리를 하실 때 여기 x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우리 흔히 쓸 때 보면 a는 1인 거고 b가 2a인 거고 그냥 c가 되게 복잡한 거예요. c가 ak 더하기 2k 플러스 1인 거예요. 이거거든요. 이게 이건 거고. 그러면은 판별식을 쓰면 얘 절반의 제곱이 a 제곱 마이너스 ak 이렇게. 근데 얘가 뭘 가져요? x축에 접한다고 그랬죠. 접한다고 그러니까 판별식 0. 그래서 이 판별식 0까지는 잘하셨어요. 됐어요? 이게 삐어나잖아. 아, 뒤에 띠네요. 아, 제가 실을 잘못했네요. 띠로 바꿀게요. 여기까지 잘 쓰셨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해석을 좀 하셔야 되는데, K의 값에 관계없이 이거 어떻게 해석한다고 배우셨어요? 이 문장의 해석. K 값에 관계없이. 기억이 안 나. 되나요?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다라는 건요. 쉽게 얘기하면 K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K 값에 관계없다라는 건 얘는 K의 영향을 받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K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이 식에서 K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K 값에 관계없이는 K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즉, 이 식에서 K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래요. 즉, 이 식에서 K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K가 없다는 게 여기 K가 있는데 K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말이냐? 존재하지 않는다? K의 개수가 0이다. 즉 K 곱하기 0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K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식을 뭐에 대해서 다시 정리하냐면 K에 대해서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K로 묶어요. 그러니까 천천히 쓰면 a제곱 마이너스 ak 마이너스 2k 플러스 b는 0이 되는데 K로 묶을 수 있는 애들은 K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K하고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 플러스 A제곱 더하기 B는 0이 돼요. 이 식에서 K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K가 없어지기 위한 방법은 뭐예요? 곱하기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 뒤에 오는 K와 곱해지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2가 얼마면 된다? 0이면 된다. 이게 0이 되려면 마이너스 A가 2인 거고 A는 얼마? 마이. A가 마이너스 2면 그러면은 얘가 사라지고 나서 이게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0인 거죠. 그쵸? A가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플러스 B가 0. 그래서 B는 또 얼마? 마사까지 자연스럽게. 그래서 A는요? A는 마사. 그러면 죄송해요. 여기 빼기죠. 죄송합니다. 제가 쓰면서 식을 잘못 썼어요. 빼기예요.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나가면서 빼기로 나갔어야 되는데 여기 빼기예요. 그래서 플러스 4. 그래서 A 더하기 B는 2. 이렇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일단은 조금 부분을 다은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기에는 연산을 못 하시진 않는데 오늘 좀 피곤하셔서 그러신 거겠죠? 원래 이러십니까? 아니면 피곤하셔서 이러신 겁니까? 모르겠어요? 근데 아마 좀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리셨겠지? 좀 적응하시고 일단은 저기 연산은 기본 연산은 되시는데 아마 기억 못 하시는 게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앞에 방정식 부분인데 방정식 부분이 좀 하시는 거예요. 일단은 당분간은 좀 페이스 맞춰 드릴 테니까 페이스 올라오지 여기까지. 숙제는 이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이성 문제로 최대한 해보시면 되고요. 25문제밖에 첫날이라 25문제밖에 안 되고 이 뒤에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냥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아시겠어요? 많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앞에 기본적인 거는 되게 쉬운 거예요. 기본만 하셔야 돼요. 고생하셨고요.